안녕하세요. 교육에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픽업 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 말레이시아 쿠칭에서는 이게 일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류의 사람인가요? 혹시 남의 떡이 좀 왜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말레이시아에 와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그래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이 이곳 말레이시아에 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자녀만 보내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엄마랑 아이만 오는 경우도 흔하고요. 다양한, 누구나 다 최대한의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키려고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가져가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국 유학생활도 경험해보고, 캐나다 이민생활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한국 생활 당연히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 생활도 경험해보고, 또 지금 현재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말레이시아 교육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고, 어떻게 보면 유학 가고 이민 가고, 그리고 이곳 말레이시아 행도 누구에게는 굉장히 쉽게 참 쉽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만 20년이 넘습니다. 만 20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겁니다. 제 조카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레이시아에 관한 스토리만 아마 늘어나도 몇 날 며칠 떠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저희 가족이 지금 이제 쿠칭 생활 몇 달 했는데 굉장히 뭐 아이도 잘 적응하는 것 같고, 교육에 대한 마인드도 남다른 것 같고, 여러분, 저 교육업에 20년 넘게 종사한 사람이고요. 저는 밥 먹고 생각하는 온통 모든 게 교육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칠 수 있죠. 제 업이다 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저처럼 교육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아이와 여러분 당장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를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많이 고민하시고, 물론 고민은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저의 고민보다 더 적고, 감히 뭐 시간은 좀 짧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의 가치가 덜 소중하고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자녀가 1명이지만 자녀가 2명, 3명, 형제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곳 말레이시아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물론 뭐 다양한 단점들, 누군가에겐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단점이 또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입니다. 너무 다양하다는 거. 즉,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요. 그만큼 국제학교도 다양하고 선택의 폭도,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한국 분들에게는 그냥 뭐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페낭, 조호바루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쿠알라룸푸르를 거점으로 해서도요 다양한 여러 지역들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지역적으로나 이런 학교도 뭐 수백여 개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한국의 학생들에게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치러내야 될, 어떻게 보면 아이랑,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죠. 적어도 뭐 엄마만 오시더라도 그 엄마나 아이가 겪어야 하는 그 과정도 만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다름을 즐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 버텨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상으로 맞아, 이 어려움을 겪어내야지 우리 아이도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 엄마도 아빠도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현실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외에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왜 행복했던 사진들 많이 올려놓으면 누가 볼 때는 그런 약간 장밋빛 깔 그런 좋은 면만 많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곳에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이제 뭐 학원도 가고 또 바쁜 스케줄로 살아갑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아이가 조금 예외인 경우입니다. 이곳에서도. 왜냐하면 제 아이는 굳이 어떤 영어에 있어서 영어가 불편한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꽤나 잘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부를 컨트롤하는 아이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 가족은 말레이시아로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만 따져도 제 아이의 영어 능력보다 대부분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은 아마 영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만 또 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 제 아이보다 공부하는 능력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오히려 공부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아이를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와 저희는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편해 보이고 그림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지 혹시나
노파심에 잘못 전달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많은 안 좋은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유학 생활도 하고 이민 생활도 했지만 굳이 뭐 이민 실패담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이민의 성공담, 저는 제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이민 생활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는 영주권도 아주 무탈하게 받았고, 시민권까지 특별한 그런 이슈 없이 아주 탄탄대로로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이민 과정을 적어도 그런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있어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인생은 여러분, 삶은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다 한마디로 딱 생각하자면 저의 캐나다 생활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캐나다 이민 생활이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말레이시아도 정말 저희 가족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만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레이시아에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회를 찾아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많은 친구들에게 분명히 이 말레이시아는 좋은 선택지, 중간 기점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과 뭐 준비라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뭐 6개월 뒤에 온다, 1년 뒤에 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완벽하게 준비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준비만 해서 잘 대비할 수 있습니까? 약간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그냥 너무 고민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솔직히 가장 좋은 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저는 좋은 마인드를 갖고 온다면 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레이시아행이 자녀들의 인생에 큰 어떤 금이 가거나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의 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저희 아이같이 10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이곳 말레이시아를 오는 건 정말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일반 분들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게요, 북미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간다? 절대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 말레이시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유학을 온다? 굉장히 대부분 분들이 늦었다고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시스템에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선택은 본인과 그리고 자녀의 아이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중하실 테고요.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레이시아행을 결정하신다면 자기만의 확실한 그런 뚜렷한 가치를 세우고 오셔야 됩니다. 자꾸만 주변의 말에 흔들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아이가, 물론 아이가 고학년이라면 아이가 확실한 목표를, 근데 그러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주도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확실하고 내 자녀를 위한 올바른 그런 길을,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준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